이번 시험에 지난번에 제가 퀴즈에 지난번에 제가 나눠준 거기에서만 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하는 데까지 내용을 하고 수업을 잘 듣고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늘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시험을 여러분들이 못 봤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항상 생각하는 게 시험을 내면서도 문제를 내는 스스로 항상 자책감에 빠져. 이런 문제를 과연 낼 가치가 있는가. 사실 내가 학교 다닐 때 항상 시험 문제를 많이 풀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도 야, 왜 이런 허접한 문제를 내지?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허접한 문제를 내지 말자. 왜 이런 문제를 내나. 근데 문제를 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한번 교사나 선생님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지식을 묻는 거예요. 다음 중 뭐뭐가 아닌 것은. 가보경장이 일어난 해에 프랑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노? 이거 알아서 뭐 하게요. 그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샘플을 주는 이유도 그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라인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지 그게 뭐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를 원해요.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지 시험에서 잘 보고 못 보고 그런 거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저는 시험 못 보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진짜. 하늘에 위해서 미워하지 않아요. 한 번도 내가 시험 못 봤다고 혼낸 적 없어요. 그죠? 어떤 선생님은 운동장을 뛰게 한다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험 못 보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공부 안 했었던 사람이라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재미를 느끼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재미를 느끼기를 내가 바라는 거지 무조건 내 방식을 따라서 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시스템이 원하는 방식에서 시험을 내고 또 시험을 보는 거죠. 자,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하고 다른 점은 좀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래다. 그래서 오늘 오다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가장 최신의 블록에다가 우리가 그 다음 블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뭐가 생겨요?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지. 그지?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것도 남들이 다 한 것보다는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을 해야 사회가 우리한테 보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회 시스템 전체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들이 안 한 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야. 남들이 한 걸 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블록체인의 의미가 또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해온 걸 다 바탕으로 새로운 걸 해야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블록체인 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될 수 있는데 그 토대를 제공한 것이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디테일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이더리움 어카운트나 이더리움에서 쓰는 공개키 뭐 이런 개념은 여기서 캡처 이런 거는 이오르기라는 해싱이죠, 그죠? 해싱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이더리움에서 어카운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설명하는 거죠, 그죠? 똑같이 이제 마이닝 작업이 있어요. 프루프 오브 워크를 통해서 블록을 생성하고, 그죠? 복권 시스템과 유사하게 동작. 그래서 채굴자가 해야 되는 거는 뭐야? 트랜잭션, 일어나는, 네트워크 사이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을 모두에게 보내주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유효한지 안 한지를 필터링 해가지고 유효한 컨텐츠들을 모아서 블록을 생성해요. 근데 블록에는 헤더가 있어. 그래서 헤더에는 이전 블록의 해시, 블록 번호, 뭐 넌스, 우리가 찾은 넌스, 타겟 디피컬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블록을 해시화해서 타겟보다 작거나 작게 만드는 넌스를 찾는 게 바로 뭐예요? POW죠.
네. 타겟 진짜 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음? 타겟은 따로 네트워크상에서 검증되는 게 아니라 블록 자체에서 검증되는 건가요? 타겟이 왜 들어가? 타겟보다 내가 작게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타겟을 높이 잡은 거하고 낮게 잡은 게 있으면은 낮게 잡은 게 더 어렵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를 더 쳐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타겟으로 잡았어요. 그건 내가 잘 모르니까 쉽게 안 될 거야. 농담입니다. 타임스탬프는 이제 타임스탬프가 점점 증가하니까 다른 거하고 타임스탬프가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데 쓰는 거고, 런스는 이제 그 해싱한 값이 타겟 그 디스플레이보다 작은 값을 찾는 거고, 그죠? 이더리움의 동작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는 거예요. 버추얼 머신은 뭐냐면 이더리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월드 컴퓨터죠. 그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7,000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컴퓨터.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것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똑같은 시간에 하지도 않지. 그죠?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왜냐하면 싱크를 안 맞추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노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컴퓨터처럼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컴퓨터처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노드가 동시에 이거를 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하나의 컴퓨터 있다.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리키는 모든 트랜잭션을 실행한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되어 있는 트랜잭션을 실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노드는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최종 상태를 저장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똑같은 트랜잭션을 하는데 그 트랜잭션의 상태를 저장하는데 똑같이 돼야 되겠죠. 그 결과가. 그죠?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참석자의 이름과 정보를 기록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모두에게 브로드캐스팅 해주면 모든 노드가 참석자 정보를 계속 애드업해. 그러면 점차 물론 약간 시간차는 있겠지만 다들 똑같은 참석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도 똑같은 그 참석자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에서 제너시스 블록은 이걸 같은 제너시스 블록을 가지면 같은 블록체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프라이빗 몇 개의 노드, 한 뭐 두세 개의 노드끼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같이 하려면 제네시스 블록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네시스 블록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네시스 블록을 어디 자기네 디렉토리에 놓고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같은 블록체인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스 개념이 있었는데 가스 개념은 뭐냐면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리면 마이너들이 막 노력해서 그 중에서 어떤 마이너가 그 코드를 액츄얼리 구현하는 거예요. 그죠? 가져다 구현하는데 그때 제일 그걸 POW에 성공해서 그 프로그램을 런하는 사람에게 지불되는 그 수수료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스 P라고 그러는데 그 단위는 웨이야, 웨이. 그죠? 웨이. 그래서 뭐 이를테면 가스라는 단위가 그냥 있어요. 근데 만약 21,000 가스가 있는데 21,000 가스를 써야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다면은 한 가스의 값이 가스당 2.2 곱하기 10의 10승 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웨이는 뭐야? 그 이더리움 이더의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1 이더는 10의 18승 웨이예요. 그러니까 2.2 곱하기 10의 10승 웨이는 어떻게 됐어요? 2.2 곱하기 10의 10승 웨이를 뭘로 나눈 거야? 10의 18승 웨이로 나누면 이게 몇 이더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몇 이더에다가 한 이더가 만약 뭐 지금은 떨어졌지만 1000불 정도 한다면 거기다 곱해주면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이 스마트 컨트랙터를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0.46불, 약 한 5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 가스 리미트라는 걸 설정해서 그때 프로그램을 도는데 사용하는 최대값을 설정해요. 아니면 가스의 최대값을 제한하는 그런 것들을 쓰고 있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더리움이라는 그 컴퓨터를 돌리려면 그 돌리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게스라는 걸 써요. 게스는 고 이더리움의 약자예요. 그래서 뭐 윈도우용도 있고 여러 가지 용이 있는데 윈도우용을 이렇게 가서 이 웹사이트에 가서 다운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걸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고 이걸 가지면 그 다음에 게스라는 그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그죠? 게스는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인터프리터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그 라인 코맨드에다가 명령어를 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전체를 짜가지고 이쪽에 서브루틴 있고 메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를 갖는데 인터프리터는 그냥 한 줄 한 줄이 바로바로 시행되는 걸 인터프리터 랭귀지라고 그러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실 저렇게 한 것을 모으면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 되겠지 사실. 인터프리터 랭귀지로 된 문장들을 쫙 모아서 프로그램으로 따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 블락은 이제 저장이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저장이 되면 제이슨 스타일의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어요. 제이슨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데이터가 포맷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포맷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이슨 스타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제네시스 블록 중에 좀 특별한 게 엘로크.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그 이를테면 지금 프라이빗하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니까 각자에게 이더를 주는데 어카운트별로 이렇게 밸런스를 할당해 줄 수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파트가 뭐냐면 이더를 갖다가 처음에 마이닝에서 얻지만 보통은 마이닝에서 얻기 전에 그 각자에게 이렇게 임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초기 할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뭐 이걸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니까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는 여기서는 이제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상금이 가는 어드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코인베이스. 그 보상금이 누구에게로 어디에게로 가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인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는 어디 가는 주소가 나와 있어요.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익스트라 데이터는 앞으로 이제 나중에 업그레이드 됐을 때 쓸 수 있는 데이터 저장 공간 그런 거죠. 이게 가스 리미트는 아까 나와 있는 거고 디피컬티도 계산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이 디피컬티가 여기 보면 디피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뭐보다 커야 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디피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려운 느낌입니다. 이건 데이터 디렉토리 조사하는 거고 이제 게스의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거고 게스에서 명령어를 넣어가지고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거예요. 뭐 디테일을 지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스의 명령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타트 이게 약간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이너를 시작한다 이런 명령이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 스탑 그래서 마이너를 마이닝을 중지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더리움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좀 복잡하고 그래서 아주 단순한 작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좀 복잡해지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걸 개발하는 환경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편한 거죠. 그래서 이 개발 환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솔리디티라는 게 있고 레믹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솔리디티는 언어고 랭귀지고 레믹스는 개발 환경이에요.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쓰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게스를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솔리디티는 게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게스보다 하이 레벨 랭귀지인 거지 솔리디티가. 스마트 컨트랙터 같은 걸 작성할 때 솔리디티로 작성을 하고 뭐 이럴 때는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나 만들었다. 테스트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면 하고 다 쏘라면 이게 솔리디티로 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얘가 게스를 불러서 게스를 쓰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더리움의 버추얼 머신을 컨트롤하는 거고. 레믹스는 뭐냐면 이런 솔리디티 언어를 우리가 막 에디팅 해가지고 그거를 컴파일해서 런해서 그 결과를 바라보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레믹스는. 개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면 심플풀이나 이런 프로그램 안에다가 창 띄우고 그 순간에 뭐 에디팅하고 그 다음에 런 시켜보고 에러가 나면 고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솔리디티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목표로 설계된 스마트 컨트랙트 기업 중심의 고급 언어예요. 그래서 약간 스타일이 C++이나 파이썬, 자바스크립트하고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하고 비슷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지향 언어로 자바와 같은 상속 기능을 지원해 상속할 수 있다. 뭐 실제로 써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레믹스는 좋은 점이 뭐냐면 브라우저 베이스야.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그거를 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설명 들어가지고. 들어가 보면 돼.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에요. 이런 화면. 이게 뭐냐? 가운데가 소스 코드.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파일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컴파일하거나 그 실행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스 코드가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프라그마 솔리디티 0.4.0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솔리디티 언어의 버전 중에서 0.40 버전이라는 뜻이고요. 프라그마는 이제 이 솔리디티를 써서 작성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고 컨트랙트가 있죠. 컨트랙트라고 처음에 정하면 밸런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 이 컨트랙트를 정했는데 구조체가 있죠. 스트럭처 보우터. 보우터는 뭐 그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분리한 true와 false로 지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보트는 몇 번에 보트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로포절은 보트 카운트가 현재 어떤 이를테면 누구를 뽑는 그 뭐 체어맨을 뽑는 그거다 아니 뭐 이번에 대통령부를 뽑는 거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후보를 말하는 거 그 후보가 몇 표를 얻었는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고 그거를 이걸 통해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가운데가 에디터, 소스 코드를 에디팅하는 거고
이쪽이 이제 어떤 파일을 열거나 뭐 닫거나 뭐 가져오거나 하는 파일 관리고, 이거는 이제 그거를 실행하고 디버깅하는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파일 관리하는 데는 이제 새로운 솔리디티 파일을 만들거나 기존 거를 불러오거나 다 우리 뭐 다른 것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다른 데서 이쪽으로 그 파일을 복사해 오거나,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GitHub에 업로드하거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밸런.sol이라고 해서 솔리디티로 짠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에디터가 이제 돼 있는 게 만약 문법적으로 틀렸으면은 뭐 옆에서 표시를 해줘요. 문법에 안 맞다고 표시도 해줘요. 디버깅도 되는 거죠. 컴파일하면 이제 여기서 컴파일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거를 이제 런도 시켜볼 수 있는 거죠. 컴파일 에러가 나면 에러도 옆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행도 시킬 수 있고, 런할 때는 이제 런하는 환경을 쓰는 건데, 여기 보면은 런하는 인바이러먼트가 자바스크립트 버추얼 머신이냐, 뭐 인젝티드 웹3냐, 그 다음에 웹3 프로바이더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이게 각각 무엇이냐는 약간 복잡한 얘기예요. 히스토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현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잠깐 보면 여기는 사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뭐가 어려운 얘기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웹을 주로 쓰잖아요, 그죠? 웹을 왜 쓰는가, 그죠? 그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어요. 웹을 왜 쓰는가? 그러면은 웹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웹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자란 거예요. 왜냐면 대개 뭐 90년생 이후니까 95년에 웹이 시작됐거든요. 웹 이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했느냐? 웹 이전에는 웹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 안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죠?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다가 무슨 액션을 취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에 M1000이라는 곳에 이게 메모리 주소예요. 그냥 메모리가 있는 주소야. 여기에 17이 있어. 그 다음에 M1002가 메모리 1002번지에 31이 있어. 그러면은 M1004에 M1000하고 플러스 M1002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1000번지의 데이터를 읽고 1002번지를 읽어서 두 개를 더해서 1004번지에 저장하라. 이런 게 컴퓨터야. 그죠? 근데 여기서 1000번지, 1002번지 다 어디 있어? 여기 안에 있잖아. 컴퓨터 안에. 그죠? 어디에 있어? 하드디스크나 뭐 메모리나 뭐 램이나 뭐 D램이나 뭐 S램이나 어떤 램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은 뭐 옛날 같은 경우 테이프. 이게 가장 컴퓨터의 기본이에요. 데이터를 읽어서 연산을 하고 저장하고. 이게 다예요. 근데 웹이 왜 필요해? 왜 필요하죠? 누가 말고 있어? 예를 들면 그림이 있다. 여기 하드디스크에 그림이 있어. 그 그림을 꺼내서 디스플레이로. 자, 엑스레이 사진을 뭐 A라는 환자 엑스레이 사진을 여기 컴퓨터에 저장했다. 그거 폐 사진 한번 보자. 디렉토리. 뭐 이를테면 강주. 여기 앞에 뭐 페이션트 환자. 강주. 그다음에 폐가 뭐예요? 그다음에 스캔. 이렇게 디렉토리에 가면은 내 폐사진이 여기에 뭐 10월 31일 날 찍은 폐사진, JP 10월 11월 15일 날 찍은 폐사진 이런 것들이 쫙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가져오면 끝인 거예요. 근데 왜 웹이 필요하죠? 뭐 지금 가르쳐 주려고?
불가능하지는 않지. 가서 여기 있는 거 가서 저기 USB에 담아가지고 가져옵니다. 이를테면 이제 지금 학생 얘기는 여기 내가 여기 장주 컴퓨터에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의사가 자기 컴퓨터에는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폐사진을 가져와 그러면 내가 차 타고 이거 USB를 담아 갖다 주면 되지. 그죠?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뭐 핀란드에 있는 어떤 환자의 그걸 가져오라.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그죠? 뭐 얼마 돼? 비행기 한 20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가서 한 호텔에 뭐 와가지고 잠깐 머물면서 그 사람 만나서 일단 서로 인사하고 친하게 지낸 다음에 미안하지만 너의 폐사진 좀 보내려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게 웹 이전의 생활이었어요. 이게 바로 웹이 나온 이유예요. 사실은 이 학생이 말한 것처럼 저게 웹이 나온 이유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나 그림을 가져올 때 예전에는 정말로 1995년 이전에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거야. 저 이번에 미국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왜? 자료 파일 좀 가져오려고. 그러면 인정해줘. 그러면 돈 200만 원 받아 갔다 와. 일주일. 좋잖아. 웹 이전의 세상이 사실 더 좋아. 왜냐면 핀셋거리가 굉장히 많아. 뭐 교수님이 저기 연구 결과 된 거 있으면 가져와 그러면은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이면 내가 가져올게요. 갔다 와. 한국에 갔다 와. 가서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솔직히 웹이 생겨서 여러분들 불행한 거야. 왜? 변명이 없어진 거야. 아니 그거는 진짜 철학적으로 맞는 얘기. 사람의 생이 훨씬 더 불행해졌어. 근데 어쨌든 웹이 생긴 이유는 그거예요. 뭐 물리학자가 그 물리 뭐 천체 사진 같은 걸 쫙 모아놨는데 매번 가서 야 저기 달에 관한 뭐 왼쪽으로 찍은 달의 사진 가져와. 그러면 또 막 그 라이브러리 가서 엄청나게 뒤져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또 보고. 그러니까 그걸로 걔는 하루 종일 보내는 거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웹이 생기면서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죠? 다 이제는 뭘로 가죠? 웹으로 가죠. 웹으로 이걸 가져오기 전에 이게 불가능했냐?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고 그 TCP/IP 프로토콜을 가지고 가져왔다고 사실은. TCP/IP 프로토콜을 써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져왔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죠. 가져올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남의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가져온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좀 이따 배울 TCP/IP 프로토콜의 핵심인데 그걸 써서 다 가져올 수는 있었다.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몰랐지. 그런 게 있는지. 이게 나는 1988년도에 박사과정을 시작했는데 그때 내가 이거를 써서 뭐 파일 같은 거 가졌어요. 그래서 알아. 근데 그거하고는 웹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식을 SOAP라고 그러고 SOA라고 그러고 이거를 그 뭐라고 말하죠? 레스트풀이라고 해요. 레스트풀 또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 집에서 있다가 야 그거 좀 가져와. 그러면 그게 뭔데? 그러면 야 아까 저기 너하고 나하고 같이 마시던 거. 그럼 뭐예요? 같이 마시던 게 맥주잖아. 그죠? 맥주니까 가서 맥주를 가져오는 거야. 빈 거를.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전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죠? 그 전의 상태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야 우리 아까 마시던 거 가져와. 그럼 이거 보면 안 되잖아. 어떻게 말해요 그때는? 부엌 개, 그 다음에 그 싱크대 옆에 거기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안에 제일 윗선반에 그 세 번째 맥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생판 처음 보는 사람도 바로 그걸 집어서 가져올 수 있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예요? 이것이 바로 레스트풀이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게 SOA예요. 스테이트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여기는 보면 자기가 그 전에 뭘 했다는 걸 다 기억해야만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뭘 가져올 때 이걸로 가져오느냐 이걸로 가져오느냐 다른 거야. 이걸로 가져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그 당시는 내가 뭐 USC 다녔는데 USC에 딱 가면 디렉토리에 딱 접속을 하면 그 안에 스튜던트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글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USC 접속한 다음에 텔넷 USC 그때는 명령이 이랬어요. USC.edu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걸 접속을 해. 그럼 뭐 접속했다고 메시지가 나와. 그러면 내가 그 CD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 스튜던트로 들어가면 CD 그다음에 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 그러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 들어가.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다음에 CD 제의장 하면 이제 나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요 밑에 제의장입니다. 이런 식이야. 근데 여기서 CD 제의장이라는 명령은 어떻게 돼?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이 명령이 먹는 거야. 그죠? 내가 여기 현재 2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2에 들어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CD 제의장이라는 명령이 먹는 거야. 그냥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들어가자마자 CD 제의장 하면은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나가는 거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상태를 알아야 현재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그 전의 상태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갔어. 그래서 옛날에 뭐 남의 컴퓨터에서 그림을 하나 가져온다. 그러면 그 컴퓨터의 이 디렉토리 구조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패스를 다 알아야 여기에 내가 원하는 뭐 11월 15일 날 찍은 그 내 폐사진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찍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구조였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레스트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매번 이거를 다 어딘가 메모리에 기억하고 있었잖아. 상대방이. 얘가 지금 현재 2에 와 있구나. 얘가 제의장에 와 있구나. 이걸 다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컴퓨터가 끊어졌다 붙었다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좀 복잡하긴 해도 한꺼번에 이 긴 거를 이 구조를 따라서 이 패스를 다 써주면 어떻게 돼요? 완샷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완샷을 가져오고 또 이거는 중간에 컴퓨터 끊어졌다 붙었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생각하면 뭐 그렇게 하냐? 여기서 간단하잖아. 명령 CD 제의장만 하면 되고 이게 옛날 어프로치. 레스트풀 어프로치는 좀 복잡해도 사람이 편하게 한 번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뭘 가져오려면 사실 이 어프로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다 쳐놓느냐? 쳐놓지 않아요. 왜? 웹브라우저가 있어서 걔가 대신해 주는 거지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웹브라우저에서 여기서 보면은 내 폐사진에 대해서 뭐 11월 31일 아니 11월 15일하고 조그맣게 썸네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하잖아요. 그럼 클릭하는 순간 실제로는 어떤 명령이 가냐면 이런 명령이 가는 거예요. http get 이 명령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바뀌었나?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그거를 GUI를 통해서 쉽게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걸 찍으면 이걸 누르는 순간 이 명령이 뜨죠. 위에 사실 그죠? 한 줄 뜨잖아. 그 위에 잘못 이상한 게 뜨잖아. 그게 사실은 이거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여기다 마우스 올려놓으면 여기서 위에 이런 게 뜬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저런 어드레스를 가져. 이렇게 하는 게 레스트풀 어프로치라는 거야. 레스트풀로 우리가 뭘 가져온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게 아주 혁신이 됐죠. 왜? 이제 너무 편한 거야. 남의 컴퓨터에서 뭘 가져오고 이제 그걸 가져다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게 너무 편해졌어요. 갑자기. 그전에는 굉장히 복잡해. 남들이 여기 들어오려면 내 디렉토리 시스템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어디쯤 있는지 그 컴퓨터가 다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어진 거야. 근데 본인의 데이터량은 좀 많아졌죠. 그죠? 문장이 길어지잖아. 문장이 길어지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자원이 극히 제한됐을 때 얘기고 이거는 자원이 넘치는 밴드위스가 넘치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람이 알아보기 좋은 게 더 중요한 거야. 저거 뭐 데이터 좀 더 쓰는 게 그래서 요새 뭐 많은 데서 내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실현하는 이유가 옵티마이제이션 할 필요 없다는 거. 우리는 절약할 게 없어요. 절약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옛날은 절약에 집착했어. 어떻게든 명령어도 간소화하고 이런 걸 집착하는데 지금 세대는 절약에 집착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편리하게 하는 세대라고.
이게 편리하잖아, 훨씬. 그래서 전 세계가 그냥 1995년 이후로 외부로 완전히 평정된 거야. 어느 정도냐면 그 전에 도대체 우리는 뭐 했나 싶을 정도. 저기 한번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저것만 써. 그 전에 왜 우리가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가. 근데 오히려 그 전에는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개발한 거야. 왜? 되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근데 이거는 오히려 모르겠어. 무슨 어떤 뭐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해놓은 건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돼서 그때부터 인터넷이 폭발한 거야. 95년 이전에는 인터넷을 안 쓰는 교수님이 우리 과에도 내가 알기로 5분이 넘었어. 이메일 보내면 화내. 왜 그런 걸 보내고 그래. 사람을 학생을 보내지 왜 이메일을 보내고 화냈는데 그분이 은퇴하셨죠. 자, 5분간 쉬었다 합시다. Which can be accessed from a browser. And you know what's called a browser? A browser is an application that you use for browsing the internet. Examples are your IE or Firefox or Google Chrome or Safari. You all know about that. Technically speaking, we call a web application a web server,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ense that a web server can host multiple applications. But for the time being, let's call a web application a web server. And a web server is actually a network application running on some machine listening on a port. The browser is actually called a web client, or more formally, we call that a user agent. And in fact, web clients are not only browsers, but any application which can speak to a web server, like your CUI or Telnet, those are also web clients or user agents. So the web client or the user agent communicates with the web server to get its job done, and for this communication, and actually for any communication, both the parties need to use the same set of rules or grammar, which we call protocol in technical terms. You got what's called a protocol? It's simple, like when two parties are communicating. For example, when two people are communicating, they need to use the same language and the same set of grammar rules so that they can understand each other. Similarly, in computer science, when two applications are communicating, they need to use the same set of rules, which we call protocol. And the browsers can speak some standard protocols, like the HTTP protocol, the FTP protocol, the WebSocket protocol. There are many protocols which the browsers can speak, and they are standards. And each of these protocols are suitable for different kind of tasks. For example, the FTP protocol is used for transferring files. And among all the protocols, the HTTP protocol is the most used protocol in the web client and the web server club. That means most of the time, the web client and the web server speak to one another using the HTTP protocol. And in fact, in this whole tutorial, we are going to focus only on HTTP protocol. So let's dig somewhat more into the HTTP protocol. To understand HTTP protocol, we need to start, or let's start with what is called a web resource, or a resource, as commonly said. A resource is a document, like an HTML document, or a PDF document, or a JSON document, or an XML file, or any kind of document which is hosted by a web server. Or in other words, a web client can access those documents through a web server. A resource could be either static or dynamic. A resource which does not change is called a static resource. That means it's like some static file sitting in the web server's hard disk or sitting somewhere which the web server has got access to, and when a request for a resource comes from a web client, the web server passes that resource to the web client straight. In contrast, a dynamic resource is generated on the fly, in the sense that when a request for a dynamic resource comes from a web client, the web server builds the resource on the fly. For example,
Suppose a web server has a resource which embeds the current time, either in a suggestion or some XML document or an HTML page or whatever. So when a request for that particular resource comes from a web client, the web server gets the current time from the system and puts that into a JSON document, builds a JSON document or an XML document or an HTML document, embedding that particular time into it, and then it sends back that document to the web client. Each resource on the web in the world is identified by a unique URL, which is actually a unique string. It will be more clear when we look at an example. So this is an example of a URL which points to a unique resource in the world. And this part of the URL is the protocol, and this part identifies the web server in the world, and this is the part of the resource in the web server. We will talk about URL in some later video. That's 여기에 나오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컴퓨터 웹 서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파일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경로를 여기다 표시하잖아요. 그죠? 이게 컴퓨터 이름이고, 그다음 컴퓨터 안에서 2014 디렉토리 07, 그다음 오면 그래서 HTML은 이제 웹 페이지예요. 페이지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웹 서버는 그걸 가져오고, 우리는 이제 웹 클라이언트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웹 서버에 대해서 저장된 파일이나 그림이나 아무거나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웹의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때 쓰는 프로토콜이 HTTP 프로토콜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물 인터넷도 보면 사물 인터넷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리소스가 뭐 사진이나 그 다음에 뭐 파일이나 이런 다큐멘트나 이런 여러 가지인데 사물 인터넷에서는 그 확장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물, 이를테면 온도계라든가 무슨 뭐 체온계 아니면 무슨 움직임 센서 이런 것들을 리조스처럼 여기다가 엮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가져오듯이 여기다가 사물 인터넷에 디바이스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서 연결하면 그리고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를 웹 서버에 붙이면 우리가 거기 있는 데서 온도계도 읽어올 수 있고 뭐 한강의 뭐 미세먼지 측정도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전 세계 인터넷이 한마디로 웹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인터넷 오브 싱스 그렇게 배웠지만 실제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웹 오브 싱스. 사물들의 웹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웹을 통해서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사물을 넣더라도 그것도 웹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물은 하나의 리소스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간단한 명령으로 어떤 뭐 한강 세 번째 다리에 있는 저기 미세먼지 측정기 그 데이터 읽어올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왜 날씨 같은 거 있잖아. 그럼 각 측정소에서 측정한 거를 온도를 다 모아가지고 걔네가 이런 형태로 저장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HTTP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콜이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 레스트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레스트풀 트랜스퍼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어디 가면 그냥 레스트풀 이렇게 말하죠. Whenever the web client needs to do some operation on a resource, like reading it or updating it or deleting it or creating a new resource or any kind of operation, the web client first establishes a connection with the web server where the resource is hosted, and then the web client sends a request to it. The request contains the details of what the web client wants, like which operation it wants and all. While the web server receives a request, it responds with a response back to the web client. That means it sends a response back to the web client. And the content of the response depends on what was requested. For example, if the client asks to read a resource, the server can either put
the resource in the response, or inform the client that the resource is not available with me and you go to somewhere else for the resource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en after the response is given to the web client, the connection is closed and the web server does not remember anything about the past connections and who the clients were. That means next time if the client sends another request to the server, the web server will treat that request as a new request. 여기서 이제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가 여기에 있는 웹서버에 있는 그림이나 뭐 다큐멘트 같은 거를 요청할 수 있죠. 그게 리퀘스트. 그 다음에 그러면 보내줘. 그게 리스판스.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거는 뭐냐면 get하고 push, get이야, get. get이 그거예요. get이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저기 있는 뭐 사진을 가져올 수 있고 문서를 가져올 수 있고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를테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고 싶어. 내가 여기 안에다가 뭐 문서를 해놨는데 그 안에 내용을 바꾸고 싶어. 뭐 에디팅을 해서 다시 바꿔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것이 뭐냐면 푸시야, 푸. 그 안에 내용을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풋은 내용을 바꾸는 건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있어서 바꾸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포스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고 그것도 있고 아예 없애는 것도 있어. 딜리트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실제는 뭐로 보냐면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얘는 create, 얘는 read, 그 다음에 put은 update, delete는 delete,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서 사실 순서를 잘못 썼는데 CRUD라고 해요. CRUD. create, retrieve, read가 아니라 retrieve, 그 다음에 update, 그 다음에 delete, create, retrieve, 이렇게 네 가지를 가장 중요한 그 오퍼레이션으로 말해요. 가장 베이직한 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웹서버에 저장된 다큐멘트나 뭐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새로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읽거나 그 다음에 그거의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네 가지. 그렇잖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웹서버에 저장된 거에다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그죠? 그거 외에 뭐가 있어? 사실은 여기 하나 더 있어. 뭐냐면 n이라고 있는데 n은 notify에 앞서요. 웹서버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를테면 지금 뭐 11시가 됐다. 뭐 아니면 온도가 35도가 넘었다. 아니면 뭐 달러 환율이 얼마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notify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합쳐서 CRUDM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HTTP에서 아주 그 베이직한 오퍼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걸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뭐 작년 동가에 나온 그 사물 인터넷 표준 중에 이것도 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OCF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OCF 표준이라는 게 지금 사물 인터넷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프로토콜인데 거기서 정리한 게 CRUD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사물의 존재를 크리에이트하거나 거기 있는 값을 읽어드리거나 리트리브하거나 또는 이를테면 사물이 이런 등이다. 그러면은 저걸 컸다 켰다 할 수 있잖아. 켰다 껐다 할 수 있잖아. 그게 그 사물의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0으로 하면 끄는 거고 1로 하면 켜는 거잖아. 업데이트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온도가 뭐 10도가 넘으면 알려줘라. 노티파이를 할 수 있지. 사물이 나에게.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 세계가 이 세계의 인터넷 통신이 재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들어와도 걔도 웹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CRUD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한 거고 그거에 가장 모델이 된 것이 뭐냐면 바로 HTTP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HTTP에서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 OCF를 예를 들면 TRUDN인데 HTTP에서 C가 포스트, 이게 get, U가 put, D가 delete, 그 다음에 N은 뭐 없죠. 여기 사실은 없는데 notify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특정한 프로토콜, HTTP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구현된 케이스다. 근데 사실은 반대죠. 사실은 얘가 먼저 나왔고 이걸 보고 얘들이 그걸 추상화시킨 거지. 아, 이게 가장 베이직한 거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제안한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지. 버너스링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거의 천재적인 사람인 거죠. 처음에 이걸 생각한 사람이. 그걸 모델로 해서 지금 왜 그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CTCP IP 시절에는 좀 CRUD L이 전부 다 없었나요? 아니면 좀 이거가 있었는데 사실 있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TCP/IP에서도 하는 게 뭐야? 뭘 가져오는 거야. 거기서도 사실 게시라는 경우가 있어. 가져오는 건데 이제 웹의 다른 점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레스트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의 구조를 몰라도 현재 어느 디렉토리 있는지 몰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죠. 기본적인 건 사실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질문 있나요? 그래서 이제 웹의 기본적인 억세스 방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웹 기반으로 이걸 개발하잖아요. 그죠? 레믹스라는 게 웹 기반으로 우리가 이걸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웹3라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웹3 자바스크립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게 웹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새로 오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웹으로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가 잘 되면 모든 걸 그걸 중심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새로운 걸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익숙한 개념에다가 붙였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웹서버라는 게 결국 뭐예요? 먼데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조작해가지고 원하는 걸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블록체인도 비록 웹서버는 아니지만 블록체인은 뭐예요? 월드 컴퓨터야. 아니 이더리움은 월드 컴퓨터야.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 막 컴퓨터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거야. 그죠? 퍼져 있어. 그래서 얘네가 P2P 네트워크로 연결돼가지고 마치 하나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동작하니까 서버하고는 다른 거야. 서버는 뭐예요? 서버는 컴퓨터가 여기 서버, 뭐 중앙일보 서버니, 뭐 조선일보 서버니 이런 게 있어서 서버에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거예요. 그죠? 서버와 클라이언트들이지. 이런 건데 얘는 그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하나예요. 여러 개지만 하나야.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는 웹서버가 없잖아. 그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잖아.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건 아까 뭐예요? 고 이더리움이에요. 그죠? 요 가지고 그냥 여기 하나에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전체를 마치 하나처럼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내서 그 개념을 만들어서 걔가 여기서 자기만 해도 그게 전체에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거 두 개 합치면 안 되냐. 그래서 나온 게 웹3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마치 하나의 웹서버처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죠? 그래서 마치 하나의 웹서버인 것처럼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이런저런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웹3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이걸 가지고 얘를 움직이는데 그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움직이는데 그거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 거기다가 웹3를 붙여가지고 마치 이게 웹인 것처럼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웹서버인 것처럼 하고 거기서 이제 걔네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얘네들 움직이는 라이브러리들을 쫙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웹3.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데다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걔를 설치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웹처럼 걔를
쓰는 거예요. 웹서버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전체가 마치 하나의 웹서버인 것처럼 돼서 우리가 웹 클라이언트가 돼가지고 얘를 액세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까 보면 그 레믹스라고 여기에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레믹스 사용할 때 그냥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웹서버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처리하는 거. 그러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연결돼서 그 개념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웹을 통해서 하는 게 이렇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마 다 웹으로 할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자바스크립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뭐냐면은 프로그램 언어인데 이를테면 C++이나 자바 같은 거예요. 근데 정확히 그건 아니지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문법을 가진 랭귀지인데 거기서 하는 거는 약간 그 객체지향 프로그램이에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결국 뭐예요?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처리하고 다시 저장하고 이게 프로그래밍인데 이를테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특정 객체에 연관된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펑션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이를테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TV가 있으면 자 TV가 하나의 객체예요. 그럼 TV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TV를 켠다, TV를 끈다, 그 다음에 볼륨을 높인다, 볼륨을 줄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펑션으로 모아놓는 거예요. TV에 대해서.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말해서 편리해. TV 하면 뭐예요? 켜거나 끄거나 볼륨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럼 여기서 이를테면 ON이라는 명령, OFF라는 펑션, 그 다음에 볼륨 업이라는 펑션, 볼륨 다운이라는 펑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명령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TV.on 이게 무슨 뜻이야? TV를 켜라. 이게 쉽잖아. 이런 식으로 명령화가 되어 있는 게 객체지향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그냥 하나 패키지로 이렇게 딱 넣어놓는 거야. 되게 편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거가 아니라 사실 편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TV 하면 이게 뭐예요? TV를 저기 볼륨을 높인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언어 중에 하나야.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짜놨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뭐 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되게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써서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무조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설명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로 되었다 이런 언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웹3.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얘네는 뭐냐면 일종의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웹에서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모든 라이브러리들을 모은 것,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게 웹3.js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될까요? 누구나 윅스로 전문적인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Every web page on the internet uses HTML, CSS, and JavaScript. Think of them as the foundational coding languages of the internet. Just like how Belgium has 3 languages, French, Dutch, German, web pages also have languages. In the case of websites, their languages are HTML, CSS, and JavaScript. Sure, you may have heard of them, but do you really know how they work? Web development is what you see when you go to a website. I call them tres amigos. HTML is hypertext markup language for the builder. CSS is cascading style sheets, which I consider the artist, and JavaScript, the wizard. They're all different languages and work differently, but HTML, CSS, and JavaScript need one another to make a website. Imagine you want to code this homepage using HTML, but just HTML. HTML essentially would define all the content, the text, the images, the links, but without CSS, the artist, and without JavaScript, the wizard, an HTML-only website would look like this. CSS adds the styling to a website. CSS can't live without HTML, or else there's nothing to style. It's responsible for outlining the colors, the fonts, and the positioning of content. Your website will now look like this. Now we come to JavaScript, the wizard. Pop-up error messages, the autocompletes that you use, that is all JavaScript. Now that you understand how it works in the 3 amigos, here are 3 things to remember about HTML, CSS, and JavaScript. 1, they make up what is called front-end web development. Front-end web development is what you see when you land on a page, as opposed to back-end web development is actually what makes an application on the web work. 2, web browsers like Firefox and Chrome translate these 3 languages into the visual web page. Without a browser, these languages are just words on a page. Sometimes, because of this, websites look slightly different on Chrome, Firefox, and definitely look different on Internet Explorer, because all of these browsers translate a little differently. 3, HTML, CSS, and JavaScript are constantly evolving. It's just like any language. These coding languages have a history. They've been around for a few years now. Right now, here are 3 things to remember about this. As opposed to the back-end, well, translate these 3 pop-up error messages, the autocompletes that's useful for outlining the colors, things. But without CSS, the artist, and without JavaScript, HTML, and the text, the images, the links. 자, 이거는 이제 그 웹페이지가 구성되는 게 아까 말한 그 3총사로 구성이 된다는 건데, 첫 번째가 HTML. 얘가 이제 형식을 제공하죠. 이렇게 웹페이지가 만드는 형식. 헤더가 어떻고, 뭐 이미지 소스는 어디서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웹링크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게 HTML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가서 그 안에다가 뭐 그런 아래에 있는 그림이나 이런 거를 색깔을 뭘로 하고, 아니면 그 위치를 폰트 색깔을 뭘로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의 위치를 어디다 두면 스타일링하는 거죠. 높이가 200픽셀, 뭐 위드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CSS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놓는 거, 그죠? 올리는 게 자바스크립트라는 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액션을 취하거나 뭐 입력을 하면 거기다가 반응해서 뭐 번쩍번쩍 한다거나 이런 모든 액션들을 다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웹브라우저는 뭐 파이어폭스나 뭐 구글의 크롬이나 이런 거는 이걸 가져다가 자기네 스타일대로 보여주는 거죠. 약간 다르게. 그죠? 그거 하는 것이 이제 구글이나 구글의 그런 그 크롬이나 이런 거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거고, 그 비하인드에는, 뒤에는 그 HTML,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셋이 하는 거고, 거기서도 구체적인 액션은 다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